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지난 겨울 한파로 인하여 얼마나 고생이 심하셨습니까? 기승을 부리던 동장군이 물러나고 훈풍이 불어와 어느새 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춘내 불사춘, 마음은 여전히 한겨울에 있는 듯합니다. 계룡시 출신 조치현 의원입니다. 충청남도가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내포 신도시를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3년 차를 맞이한 지금의 모습은 갈 길이 매우 멀어 보입니다. 또한 7년 동안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채 청산에 이르게 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평택 포승지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경기도와는 확연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24년간 끌어오던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정치적 무능과 행정력 부족으로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좌초의기를 맞이했습니다.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삼농혁신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쌀 시장 개방에 밀려 한계를 드러내고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하여 지방에 입주하려던 기업들은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침체 속에 도내 건설업체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직 내부에서는 인사 적체와 기형적인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충남 도정의 총체적인 난관을 좌시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으며 도민들이 들끓는 원성을 담아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KTX 공주역의 활성화를 위해 인근 지역과 연결 도로의 조속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낙원 의원님과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간 갈등 양상으로 번져전 호남선 KTX 운행 도선이 마침내 확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4월 새로이 개통되는 호남 고속철도의 노선이 결국 서대전 계룡 논산역을 경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서대전 계룡 논산역을 경유하는 별도의 KTX 노선이 운행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반대하며 계룡시와 논산시를 포함한 주민들이 엄동설안에 대전역을 비롯한 지역에서 여러 차례 권리대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별도의 KTX 노선은 운행 횟수가 대폭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운행 거리도 서울에서 익산을 종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계룡시에서는 국방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3군 본부가 위치해 있고 논산시에는 연간 12만 명의 훈련병이 입대하는 육군 훈련소가 있으며 육군 항공학교와 2016년도에는 국방대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처럼 계룡역과 논산역은 수도권과 호남을 오가는 이용객들로 붐비는 역사임을 이 지역의 연고를 갖고 함께하는 지사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과 호남을 자유롭게 왕래하기 위해서 새로이 개통되는 KTX 공주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주역의 접근성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 의회와 언론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해왔습니다마는 공주역과 연결되는 도로의 접근성은 매우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계룡시의 경우 공주역을 가기 위한 관통도로가 없기 때문에 20여 킬로미터를 이상을 돌아 공주역으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계룡시에서는 공주역과
계룡시를 연결하는 관통도로 개설을 충남도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로 개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위를 보면 충남 도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이 자리에 일일이 밝히고자 합니다. 충청남도는 계룡시와 공주역을 연결하는 지방도 645선 10km의 구간에 이미 9년 전인 2006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0년도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2011년도에는 기본 설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방도가 아닌 국도의 지선으로 포함시켜 추진하겠다는 명목으로 정부에 건의했지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을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어렵고 국도의 지선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당초 계획대로 지방도 645로 추진해야 할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2011년도 기본 설계까지 완료하고 4년이 지나도록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는 듯 지금까지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만 있습니다. 단면이 이러할진데 공주역과 연결을 해야 할 다른 도로의 사정은 어떠한지 충분히 가늠하고도 남습니다. 호남 고속철도의 공주역의 개통은 근래에 찾아보기 힘든 충남의 호재입니다. 공주시의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를 이용하여 대전과 세종, 내포를 연결하는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호기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공주역의 개통은 이미 10년 전부터 결정되어진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포함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이미 마무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야 공주역 도로 개설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고 합니다. 자가용 대신 셔틀버스를 이용할 주민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셔틀버스 운행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충남의 도정입니다. 공주역은 다음 달이면 개통을 합니다. 이대로라면 공주역을 이용하고 싶어도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은 공주역을 외면할 것이 명확관화합니다. 이러한 언론은 공주역이 접근성이 떨어져 유령역으로 전략하고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계룡시와 공주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조속히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의 SOC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의 건설 경기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 SOC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충청남도의 재정 자립도는 30% 미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역시 도내 시군의 평균 자립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2010년도 30% 정점으로 점점 낮아지더니 2015년도에는 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 없이는 재정난을 극복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지방 재정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마는 연평균 400개가 넘는 도내의 건설업체가 폐업 또는 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방에 대한 이전 기업과 신규 투자자가 우측되고 기존의 기업들마저 다시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충청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수도권 규제 완화 철회와 지방의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을 공동으로 성명 발표한 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SOC 사업을 적극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청남도의 인사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양대 노조의 성명서에 따르면 이 성명서가 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안희정 도지사는 검증되지 않은 정피와 채용을 중단해라. 연공서열을 무시한 부끄러운 편파 인사다. 실국장 갑질의 직원들 언제까지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있는 것 같다. 고위직은 무죄요, 하위는 유죄다. 성명서대로라면 지난 3년간 시군에서 43명의 사무관이 일방적으로 존입되었고 황해청 파견 인력이 복구되는 등 인사 적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대전시 5급 승진 대상자는 60명인 반면에 충남도는 16명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으며 사무관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1년이 넘도록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민선 5기와 6기에 와서 이른바 정폐와 계약직으로 빈자리를 계속 채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하기관과 유관단체에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는 도지사의 측근들이 채워지고 5급과 6급의 빈자리는 계약직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근무평정은 연공서열을 무시한 채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고 가뜩이나 내포 정착에 힘들어하는 직원들에게 간부 공무원들이 지나친 업무 지시에 직원들이 언제까지 견딜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안정되고 사기가 진작되어야 직장의 생동감이 넘치듯이 지금의 인사정책은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산하기관 단체의 도지사의 측근 채용을 멈추고 공무원을 활용할 것과 계약직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환원하고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연공서열을 중시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간무 공무원들이 도를 넘어선 업무 지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